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0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김직명 장편 소설 바이러스 X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과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작가의 말, 최고의 치사율과 최고의 전파력이 합쳐져 출현과 동시에 지구상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바이러스를 의과학자들은 X라 명명했다. 과연 이 바이러스 X가 실제 출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전조를 목도한 적이 있다. 2003년 동남아에서 최초로 인간 감염이 보고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무려 60%의 치사율을 보였다. 치사율 0.01%도 되지 않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다 이런 괴물로 합성되었다는 사실은 바이러스 X의 출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사태가 이렇게 급박한데도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은 안타깝기만 하다. 치료약이나 백신이 현재 유일한 대처법인데 이걸로는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게다가 유력한 백신 후보 물질이 있어도 임상시험에 수년, 심지어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왜 인간은 바이러스와 반드시 체내에서만 싸워야 하는가? 나는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다. 바이러스는 몸 안에서는 처치난망의 괴물이지만 몸 밖에서는 비눗물에도 죽고 가만히 버려두어도 죽기 때문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여하이 체외에서 바이러스를 인식해 피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기실 바이러스는 네 종류의 염기가 한 줄로 이어진 약 3만 바이트의 데이터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문제는 대단히 쉬워진다. 현대 과학기술로 체외에서 3만 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인식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제 데이터 인식의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뛰어들어야 한다. 바이러스의 전기량이나 염기 서열을 반도체에 기억시킨 후 센서로 이를 포착하는 일은 IT와 레이저 등 데이터 인식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서 오히려 훨씬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인류가 이러한 인식의 전환만 이루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손쉽게 이긴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이 글을 썼다. 또한 나는 이 책을 통해 인류의 나아갈 길에 대한 인식을 독자들과 같이 하고 싶다. 치명적 바이러스들이 불결한 환경에 노출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코비드19를 통해 우리는 바이러스가 지구 어느 곳에서 생기든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되는 걸 여실히 보았다. 그러므로 열악한 지역의 환경을 외면한 채 우리 자신의 안전만 도모하는 이기적 행태로는 위험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류 문명의 붕괴와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할 뿐이다. 팬데믹은 약자와의 동행만이 인류가 나아갈 길임을 가리키는 마지막 이정표인 것이다. 2020년 가을 제천 세명대에서 김진명 1. 괴이한 입국자 11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푸른 물결이 쉴 새 없이 굽이치는 태평양을 건너 보잉 747은 횡댕그러한 인천공항의 활주로를 짧게 구른 후 한 줌을 겨우 넘기는 승객을 텅 빈 게이트에 멋쩍게 토해 놓았다. 예전 같으면 대륙간 여객기 특유의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뿜으며 게이트가 빌 때까지 계류장에서 으르렁거렸을 로스앤젤레스발 항공기였지만 팬데믹 와중이라 다른 비행기와 착륙 시간이 겹칠 이유도 관제탑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수십 명에 불과한 승객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천공항의 화려하고 널찍한 공간이 부담스러운지 총총히 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들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내딛는 발자국에는 여행자의 활기 대신 낯선 상황에 다가서는 사람들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이쪽으로요. 짐을 찾은 승객들은 누군가의 외침에 따라 검정 마스크 위에서
번득이는 눈동자를 굴려대는 검역관과 역학조사관들 앞으로 죄인처럼 걸어가 섰다. 여러분은 예외 없이 2주간 격리됩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그 정도라 처하는 조치이니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격리에 응하지 않거나 격리 시설을 무단으로 벗어나게 되면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결했으나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아니 잠깐만. 한 사람이 조사관 앞으로 다가섰다. 여기 병리 있어요? 병리? 병리학 하는 의사 말이요? 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왜요? 그 의사를 불러줘요. 역학조사관은 뜻밖의 요구를 받자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선 사람을 아래 위로 훑었다. 비록 마스크에 가려졌지만 일부 드러난 깔끔한 피부와 주름 하나 잡히지 않은 고급 재킷으로 미루어 보아 성공한 30대 사업가이거나 좌우간 돈푼 있는 사람이라 짐작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지시대로 잘 따라주었으나 개 중에는 간혹 강한 유감을 내비치며 격리 조치에 격렬히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곤 했다. 무슨 일이요? 설명할 게 있어요. 뭘 설명한단 말이요? 격리 장소로 못 갈 사정이 있어요? 일단 불러요. 내게 설명해요. 의사보다 내게 설명하는 게 더 빨라요. 나는 공무원이고 의사는 조력자일 뿐이니 의사에게 할 말이라면. 역학조사관이라는 명칭이 적힌 명찰에 힐끗 시선을 던진 상대는 말을 잘랐다. 병리가 아니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역학조사관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격리 조치에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요.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요. 역학조사관은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가소롭다는 웃음을 지었다.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는 승객들이 흔히 부리는 억지였다. 이 살벌한 팬데믹 상황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칫하면 나라가 결단 날 판인데 사소한 개인 사정을 내세우며 책임자나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자들이 드물게 있었고 그럴 때마다 조사관은 치미는 분노를 억제해야 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놈들 사이에서 일사불란하게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범 방역국 한국을 비하해 인권을 억누른 대가니 뭐니 잔말이 있어온 터였다.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길은 하나뿐이요.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타고 격리 장소로 가는 거요. 다른 어떤 예외도 없어.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나 산자부에서 중요한 사업상 용무라 인정한 증서를 제출할 때만 격리 면제요. 일개 의사가 면제해주고 말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요. 어쨌든 의사를 불러줘요. 의사를 못 불러주겠다면 당신네 책임자라도 불러줘요. 의사든 책임자든 불러서 뭘 하겠다는 거요. 내 사정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게 얘기하라니까? 아무에게나 얘기할 수 없다니까. 역학조사관은 이제 치미는 부하를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어 고함을 질렀다. 아무도 못 불러줘. 버스 안 타면 경찰은 불러주지. 탈 거요 경찰에 갈 거요. 누구든 이쯤 되면 포기하고 버스를 타기 마련이었지만 상대가 차라리 경찰을 부르라는 듯 당당히 고개를 끄덕이자 역학조사관은 워키토키에 입술을 일그러지도록 밀어붙이고는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격리 거부자 발생. 경찰 조치 바람. 지구대를 거쳐 인천 중부경찰서로 연행된 청년은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형사 반장 앞에 앉혀졌다. 이정환 37세. 그런데 왜 격리 조치를 거부했어요? 의사를 불러달라 했을 뿐이에요. 상대가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에 나중에는 책임자를 보자 했던 거고요. 의사는 왜요? 격리와 관해 상의할 일이 있어요. 격리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정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사정이 있나요? 다른 병이 있다든지? 특수 체질입니다. 검역관에게 말하면 되잖아요? 의사가 아니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나도 이해 못하나요? 정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시 잘 알지도 못할 당신에게 복잡하게 설명하기 싫다는 투였다. 나이 지긋한 형사 반장은 수많은 피의자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 그런지 젊은 역학조사관과는 달리 팩팩거리는 대신 고개를 끄덕여주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정아는 대답 없이 자신의 요구를 반복할 뿐이었다. 의사하고만 대화할 수 있어요. 반장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듯 고개를 가로젓고는 전화기를 들었다. 인천공항검역소의 한 비좁은 공간에서 종일 별 하는 일 없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던 연수는 책상 위 전화기에 신호음이 들리자 혹시 잘못 온 건 아닌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면서도 얼른 손을 뻗어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수고하십니다. 중부서 박주임인데 한 격리 거부자가 한사코 의사를 찾아요. 이 사람과 한번 통화 한번 해보세요. 무슨 사정인지 설명도 없이 누군가에게 전화기가 건네졌고 흘러나온 남자의 목소리는 엉뚱하기만 했다. 전화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니 이리 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원 닥터에게 전화한 게 맞나요? 인천공항검역소에서는 연수를 지원 닥터라 불렀다. 코비드19의 비상검역을 위해 대규모로 편성된 특별 방역단에는 바이러스 진단 전문가도 예비적으로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진단 업무를 관장하는 연수가 파견된 것이었다. 병리의시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죠? 입국과 관련한 일인가요? 그래요. 격리 면제를 받으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전염병이 있으세요? 그건 아닙니다. 격리를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다른 병변이 있나요? 공황장애라든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격리 장소로 가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설사 본인이 치명적 병환을 겪고 있어도 무조건 가셔야 해요. 두 경우만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 형제의 상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업상의 일인데 이 경우는 정부기관에 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셔서 저와 잠시 얘기를 나누면 선생님께서 격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도저히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가지셨다면 그건 출입국 사무소 측과 얘기하셔야 해요. 죄를 판단하는 데는 공무원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해요. 여하튼 격리 장소에 가셔야 해요. 거기 가시면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끊습니다. 아니 부탁입니다. 잠깐만 오시면 되는 일인데. 상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실함이 연수로 하여금 냉정하게 전화를 딱 끊지는 못하게 했다. 그럼 일단 전화로 설명해 보세요. 안 됩니다. 전화로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가든 말든 하잖아요. 일단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의사를 애타게 찾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나요? 저는 질병관리청 소속이라 의사라기보다는 공무원이에요. 법과 규칙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설사 제가 선생님의 타당한 이유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 형제의 상을 당한 경우나 중요한 사업상 방문의 경우만 격리 면제가 가능해요. 이 사람은 환자다. 모든 걸 떠나 의사를 찾는 환자다 생각해 주세요.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 이 환자는 죽는다고 말이에요. 아프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몸이 아프지는 않지만 의사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점에선 환자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오시는 게 맞다는 걸 아실 텐데요. 연수는 그제야 이 사람이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이 장면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할 히포크라테스를 들먹이는 거로 보아서는 영리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아집에 가득 찬 온갖 언사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드는 걸로 보아 성격 장애자일 수 있었다. 죄송해요. 연수는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리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마지막 말은 비록 상투적이긴 했으나 오래전 잃어버렸던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 의사시험에 합격한 날 남몰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모든 것에 최우선에 두겠다 맹세했던 자신을 스스로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의사의 도움을 원하는 상대에게 자신을 공무원이라는 식으로 말해버린 것이 계속 앙금처럼 남았다. 혹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난 연수가 불편해하는 걸 느낀 옆자리의 사무관이 친절을 보이자 연수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경찰서로 같이 가주실래요? 한사코 격리를 거부하는 정황을 입건해 검역법 위반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던 형사반장은 연수가 나타나자 크게 반색했다. 의사 선생님이 결국은 오셨군요. 이 양반 불량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처벌하지 않을 도리는 없고 해서 어정쩡하던 참이었는데.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X, 이 시대 이 타이밍에 아주 적절한 소설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소설가 김진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통해 깊은 감명을 받긴 했지만 이후 다른 소설을 읽을 기회는 없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읽은 책에서 백신을 개발했지만 임상실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했는데 체내 밖 체외에서 미리 바이러스를 차단한다. 그래, 그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긴 한데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체외에서 바이러스와 싸운다는 말에 앤트맨이 떠올랐고 그렇게 바이러스와 싸우는 걸 잠시 연상했으나 이내 3만 바이트의 데이터와 IT가 나오는 걸 보니 아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보인다. 흔히 있는 에어샤워도 비슷한 게 아닌가. 벌써 1년이 되어가니 코로나19를 빼고선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하루다. 다들 건강하고 무사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